중세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성, 왕, 마녀사냥, 흑사병,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 중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기사입니다. 빛나는 갑옷을 입고 하얀 망토를 휘날리며 말 위에서 창을 휘두르는 전사, 약한 자를 지키고 여성을 존중하며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고귀한 존재. 영화나 소설, 게임에서 우리는 그런 기사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세 기사는 어땠을까요? 오늘은 14세기 프랑스의 한 기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피에르. 100년 전쟁과 자크리의 난을 겪으며 기사로 살았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피에르는 프랑스 북부의 작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의 꿈은 단 하나, 기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귀족 가문의 남자라면 누구나 그랬듯이 피에르도 오랜 수련 기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먼저 시동으로 시작해서 검술과 마술을 배우고 그 다음엔 종자가 되어 실제 기사를 보조하며 전투 기술을 익혔죠. 이 과정만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피에르는 기사 서임식을 앞두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사가 되려면 돈이 필요했거든요.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요. 일단 갑옷이 필요합니다. 풀플레이트 아머, 그러니까 전신 갑옷 한 벌 가격이 황소 20마리에서 100마리 값이었습니다.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최소 5억 원, 좋은 갑옷은 10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그래서 갑옷만 있으면 되냐고요? 아닙니다. 말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3마리나요. 평소 이동할 때 타는 행군마, 전투용 군마, 그리고 짐을 나르는 짐말까지. 여기에 창, 검, 방패, 투구, 그리고 갑옷 안에 있는 패딩까지 전부 갖추려면 웬만한 영재 하나 값이 들어갔습니다. 피에르의 가문은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가문의 모든 재산을 긁어모아 겨우 피에르의 장비를 마련해줬습니다. 그렇게 피에르는 기사가 됐습니다. 빛나는 갑옷을 입고 군마에 올라탄 순간 피에르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영광의 삶이 시작된다. 다만 현실은 그의 상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피에르가 처음 참전한 건 100년 전쟁 초기의 어느 전투였습니다.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맞붙는 대규모 회전이었습니다. 피에르는 긴장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 전쟁터에 나가는 거니까요. 갑옷을 입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종자가 하나하나 부품을 연결하고 끈을 조이고 투구를 씌워줬습니다. 그런데 갑옷을 다 입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가 아픈 겁니다. 당시 군대에는 이질이 돌고 있었거든요. 더러운 물, 상한 음식,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에 병사들 사이에서 이질은 거의 일상이었습니다. 피에르는 종자에게 물었습니다. How do I use the toilet? 종자가 대답했습니다. You can't during battle. Either hold it or just do it.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면 갑옷을 벗을 수가 없거든요. 벗는 데만 30분이 넘게 걸리는데 적이 달려드는 와중에 갑옷을 벗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세 기사들은 정말로 전투 중에 갑옷 안에서 볼일을 봤습니다. 피에르도 그날 처음으로 그 경험을 했습니다. 적이 돌격해오는 순간 공포와 긴장으로 배가 뒤틀렸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갑옷 안에서 그대로 실례를 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피에르는 처참한 모습으로 종자 앞에 섰습니다. 갑옷 안쪽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종자는 아무렇지 않게 갑옷을 벗기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청소 방법이 좀 충격적입니다. 물이 귀했거든요. 그래서 종자들은 모래와 식초를 섞어서 갑옷을 닦았는데 여기에 소변을 섞기도 했습니다. 소변에 암모니아 성분이 세정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전투가 끝나고 달콤한 휴식을 취하던 피에르, 그의 눈에 이상한 광경을 들어옵니다.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고 있던 적국의 기사들, 우리 측 기사들이 그들을 정중하게 대접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손님처럼요. 피에르는 선배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Why are they treating the enemy so kindly? 선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You don't know? They're golden nuggets.
that will make us rich. 선배가 말하는 것은 몸값 제도였습니다. 당시 기사들 사이에는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상대 기사가 항복하면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사의 가문에 연락해서 몸값을 받아내는 것이죠. 평범한 기사도 최소 175파운드, 요즘 돈으로 수억 원이었고 백작이나 공작급이면 수천 파운드, 수십억 원이 넘어갔습니다. 단적인 예로 프랑스 왕 장 2세가 푸아티에 전투에서 포로로 잡혔을 때 몸값이 무려 금화 300만 크라운이었습니다. 프랑스 국가 재정이 파탄날 정도의 금액이었죠. 그러니까 기사들이 서로를 안 죽인 건 명예로워서가 아니라 죽이면 돈을 못 받으니까 안 죽인 겁니다. 그럼 돈이 안 되는 사람은요? 평민 병사들이요. 그들은 그냥 죽였습니다. 포로로 잡아봤자 몸값을 낼 가문도 없고 먹여 살릴 이유도 없으니까요. 피에르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기사도라는 건 같은 기사들끼리만 적용되는 규칙이라는 걸요. 그 뒤로 피에르는 몇 번의 전투를 더 겪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 사실이 있었죠. 전쟁의 진짜 목적은 영토 확장도 왕의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약탈이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와 영국의 전쟁 방식을 슈보셰라고 불렀는데 이게 뭐냐면 적의 영토를 돌아다니면서 마을을 불태우고 가축을 빼앗고 값 나가는 건 전부 훔치는 겁니다. 전투를 해서 이기는 것보다 마을을 털어서 돈을 버는 게 훨씬 수익이 좋았거든요. 기사들은 전쟁터에서 싸우는 시간보다 마을을 약탈하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저항하는 농민은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요. 암울하게도 당시 기사들의 성범죄는 거의 일상이었습니다. 얼마나 심했냐면 아서왕 전설에 나오는 원탁의 기사들조차 매년 한 번씩 이런 맹세를 했습니다. I shall not rape women. 매년이요. 그 맹세를 해야 할 정도로 기사들의 성범죄가 일상적이었다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이 맹세도 귀족 여성에게만 해당됐습니다. 농민 여성은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기사와 농민 여성 사이에는 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신분 차이가 너무 커서 농민 여성이 거부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피에르도 처음에는 이런 광경에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계속되면서 점점 무뎌졌습니다. 피에르는 어느 전투에서 처음으로 적 기사를 포로로 잡았습니다. 영국의 젊은 기사였습니다. 말에서 떨어져 항복을 외치는 그를 피에르는 생포했습니다. 다른 기사들이 그렇듯 그 역시 전리품의 대가를 받아낼 차례였습니다. 피에르는 그 기사의 가문에 서신을 보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잡고 있다. 몸값 200파운드를 보내라. 하지만 답장이 늦었습니다. 가문에서 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피에르는 초조해졌습니다. 포로를 데리고 있으려면 먹여야 하고 감시해야 하고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피에르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포로를 좀 더 가혹하게 대우하기 시작한 겁니다. 굶기고 지하 감옥에 가두고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가문에 알렸습니다. 빨리 돈을 보내지 않으면 당신 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효과는 아주 탁월했습니다. 돈이 빨리 들어왔거든요. 이게 당시 몸값 장사의 현실이었습니다. 1358년 프랑스에서 큰 사건이 터집니다. 자크리의 난이라고 불리는 농민 반란입니다. 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100년 전쟁으로 프랑스 전역이 황폐해졌는데 그 피해는 전부 농민들이 떠안았거든요. 전쟁에서 진 프랑스 기사들의 몸값이 농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됐고 푸아티의 전투에서 프랑스 왕이 잡혀갔을 때 그 천문학적인 몸값 역시 농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기사들은 세금을 더 걷어가면서도 농민들을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같은 프랑스 기사들이 약탈해가는 경우도 있었죠. 그렇게 결국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We will return what was done to us. 농민들은 기사들의 성을 습격하고 기사의 가족들을 죽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농민들이 한 기사를 꼬챙이에 꿰어 불에 구웠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요. 그리고 그 여성을 집단으로 폭행한 뒤 구운 남편의 살을 먹으라고 강요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끔찍하죠. 하지만 이건 농민들이 평소에 당하던 일을 그대로 돌려준 것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하게도 귀족과 기사들은 경악했습니다. How dare those lowborn scum! 그렇게 프랑스 전역의 기사들이 모여
진압군을 편성했습니다. 피에르도 그 진압군에 합류했습니다. 진압은 잔혹했습니다. 기사들은 농민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았거든요. 하루에 수천 명을 학살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항복해도 죽였습니다. 몸값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마을 전체를 불태우고 도망치는 농민들을 말로 쫓아가 창으로 찔렀습니다. 피에르도 그 학살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농민들을 볏짚처럼 베어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They are not human. No different from slaughtering beasts. 그렇게 자크리의 난은 몇 주 만에 진압됐습니다. 수만 명의 농민이 죽었고 기사들은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자크리의 난을 진압한 후 피에르는 영지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전쟁까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피에르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먼저 목욕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피에르는 거의 씻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럽 기사들은 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안 씻었냐면 십자군 전쟁 때 기사들이 무슬림에게 이렇게 자랑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나는 올해 4번밖에 목욕 안 했다. 자랑입니다, 이게. 반면 무슬림들은 하루 5번 기도하기 전에 매번 씻었거든요. 그들 눈에 유럽 기사들은 그야말로 야만인이었습니다. 갑옷 안에 있는 패딩도 문제였습니다. 이 패딩을 안 입으면 갑옷이 살을 찢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입어야 하는데 전투를 하고 나면 이게 땀으로 흠뻑 쳤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주 빨지 않았습니다. 피에르에게서 어떤 냄새가 났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그럼 전쟁이 없는 날에는 뭘 했을까요? 피에르는 영주에게 매년 40일간 군복무를 해야 했습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마상시합에 나가서 실력을 유지했죠. 마상시합. 두 기사가 말을 타고 달려와서 창으로 서로를 찌르는 시합. 둘 다 시속 25km 정도로 달리니까 충돌 속도는 시속 50km입니다. 자동차 사고 수준의 충격인 만큼 다치거나 죽는 경우도 많았죠. 하지만 마상시합에서 이기면 명성을 얻고 상금도 받고 진 기사의 말과 갑옷을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피에르도 마상시합으로 꽤 돈을 벌었습니다. 명예다 뭐다 하지만 결국 이것도 돈벌이였던 겁니다. 그렇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피에르는 어느새 중년이 됐습니다. 이젠 노련한 기사가 된 그에게 두려운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쟁터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피에르는 영국군 진영을 바라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기사가 아닌 자들이 전열에 서 있었습니다. 농민처럼 보이는 자들이 처음 보는 긴 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석궁을 든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리는 자기 키보다 긴 창을 들고 빽빽하게 서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Those lowborns think they can face knights? 그런데 전투가 시작되자 피에르는 경악했습니다. 장궁에서 쏟아진 화살이 동료 기사의 갑옷을 뚫었고 돌격하던 기사들이 파이크병의 창 앞에서 말과 함께 쓰러졌습니다. 그 모습에 피에르는 분노했습니다. Lowborn peasants killing noble knights! 피에르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유럽 전역의 기사들이 분노했습니다. 이건 비겁하다, 이건 명예롭지 못하다며 말이죠. 급기야 기사들은 교회에 석국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피에르는 느꼈습니다. 기사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1415년 피에르는 인생 마지막 전투에 참전합니다. 바로 아젠쿠르 전투였습니다. 프랑스군은 압도적으로 유리했습니다. 프랑스 기사가 거의 10,000명, 영국군은 고작 6,000명 정도였거든요. 게다가 영국군은 굶주리고 병들어 있었습니다. 프랑스 기사들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Let us trample those starving wretches!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날 비가 왔거든요. 전쟁터가 진흙탕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프랑스 기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돌격했습니다. 그런데 갑옷의 무게 때문에 발이 진흙에 빠져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설상가상. 그 위로 영국 장궁병들의 화살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프랑스 기사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살에 맞아 쓰러진 기사들은 진흙탕에 얼굴이 박혔습니다. 갑옷이 무거워서 혼자 일어날 수가 없었죠. 그대로 진흙 속에서 익사한 기사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영국군이 망치와 단검을 들고 전쟁터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쓰러진 기사들의 투구를 벗기고 얼굴을 망치로 내려치고 단검으로 갑옷 틈새를 찔렀습니다. 황소 100마리 값의 갑옷이 농민의 망치 앞에서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피에르도 그 진흙탕에 쓰러졌습니다.
화살에 다리를 맞았거든요. 그는 일어나려고 발버둥 쳤지만 갑옷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진흙이 점점 그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위로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적이었습니다. 손에 망치를 쥔 채 두 눈을 부릅뜬 그 모습에 피에르는 외쳤습니다. I am a knight! I will pay ransom, spare me! 이름 모를 적이 웃었습니다. Knight? So what? 그 말을 끝으로 망치가 피에르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아젠쿠르 전투에서 프랑스 기사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포로로 잡힌 기사들도 있었는데 영국 왕 헨리 5세는 그들을 모두 학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몸값 받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 기사의 시대는 끝나기 시작했습니다. 총과 대포가 발전하면서 갑옷은 점점 쓸모없어졌고 기사들은 전쟁터의 주인공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일부 기사들은 전쟁이 끝난 뒤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전쟁과 약탈만 해왔던 그들은 다른 걸 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사들이 도적대가 됐습니다. 마을을 습격하고 사민들을 털었습니다. 기사에서 도적으로. 이게 많은 기사들의 결말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사는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기사 자귀를 주죠. 이처럼 현대의 기사는 오직 명예만 남은 단순 칭호가 됐습니다. 1000년 전 기사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요. 이것을 중세의 기사 피에르가 보면 뭐라고 했을까요?